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의 우리말 번역본이 출간됐습니다. 이번 권고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피해와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 물벗이 새해 첫 달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도림동 본당에서도 지난 14일 하늘땅 물벗이 발족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둘러싼 분쟁이 길어지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의 여지유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우리말 번역본 출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권고인데요. 주요 내용을 김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교황 권고로 최근 우리말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가장 앞장엔 기후위기에 관하여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교황 권고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교황은 기후변화의 피해와 위험에 대해 6개의 장과 73개의 항으로 매우 짧지만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또 교황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에서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세계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증대되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국제정치의 취약성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기대하는 점도 실었습니다. 교황은 그저 환경의 문제, 녹색 문제, 낭만적인 문제로 희화화하는 무책임한 조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막대한 비용과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무릅쓰더라도 빠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황은 콥28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그들 자녀의 미래와 공동선을 생각할 줄 아는 전략가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교황은 권력자들에게 반복해 묻는다며 필요한 때 조치하지 못한 무능력함으로 기억될 권력을 오늘 무엇 때문에 지키려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비극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사람이 지구온난화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하늘, 땅, 물벗,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인데요. 하늘, 땅, 물벗이 지난 14일 서울대교구 도림동 본당에도 발족하는 등 새해 첫 달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EM 발열과 친환경 비누, 수세미, 서울 도림동 본당 생태환경문과 숲길벗 회원들이 손수 만든 친환경 제품입니다. 지난 주일 숲길벗이 하늘, 땅, 물벗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하늘, 땅, 물벗, 숲길벗 장례 모임에는 도림동 본당 주임 박정호 신부를 비롯해 이은숙 생태환경 분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호 신부는 우선 환경과 생태 문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 위기는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 생태보전, 창조질서 보전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열심히 그런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숲길벗 회원은 현재 분과장을 비롯해 9명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으로 바쁜 생활이지만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취지로 동참했습니다. 이은숙 분과장은 이번 창립 모임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영적 공부도 함께 하면서 같이 또 본당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하늘 땅 물벗은 서울대교구에선 지난 2016년 10월 창립됐습니다. 올 들어선 지난 5일 양재동 본당에서 게리벗이 발족했습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개봉동 본당에서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 땅 물벗이 설립된 서울대교구 본당은 모두 17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창조질서 보존 체험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생태 사도직을 실천하는 하늘 땅 물벗의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CFBC 김영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혹함을 유엔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에도 상당히 전운이 깊게 감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석 달이 넘도록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죠. 전쟁 없는 세상의 여지우 활동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쟁 없는 세상 여지우입니다. 네,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비롯해서 민간인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사망자는 2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85%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촉발되었지만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1948년 이래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봉쇄,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14년에 대규모 지상군 침공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그 이후에도 무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 전쟁 자체는 100일이 넘어간 상황인데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고 골 역시도 깊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워낙 막대한 자금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군사 협력이라던가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예. 유엔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2년까지 한국은 이스라엘에 4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은 팔레인 집단 학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은 무기 수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군사 협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21년에 이스라엘 최대의 무기회사인 LB 시스템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들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라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업적인 논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이런 무기 수입 수출, 그러니까 군사 협력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비롯해서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앞서서 살짝 엿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인데요. 무기거래조약은 무기가 민간인 공격이나 집단학살 같은 전쟁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차례 가자 지구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학살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기 거래를 중단한 사례도 있는데요. 외교부는 2021년에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로 미얀마와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같은 조치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전쟁 범죄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론 산업적인 논리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올 한 해 동안 선거의 해를 맞아서 정치적인 논리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무기 협력과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 정책 기조로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힘은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9.11 테러에서도 보았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보았습니다. 더욱이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팬데믹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무기는 효과적인 억지력이 아니고 더 심한 갈등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에 사용되는 모든 돈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불평등과 같은 전쟁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활동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모든 전쟁은 패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라는 캠페인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걸로 압니다. 국내에선 전쟁 없는 세상을 비롯해서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운동의 취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무장시키지 말라라고 외치는데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서 19일에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1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8,50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이 무기 거래로 이스라엘 전쟁 범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19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한 8,500명가량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없는 세상의 여지우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활동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